권대명님, 해커와의 합의라는 선례가 생겼는데 공격자들과 시장 원리 관점으로 앞으로 한국의 보안 상황을 예측해 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공격을 하겠죠. 네, 많은 공격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공격의 타겟이 대기업들은 랜섬웨어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비가 많이 돼 있는데 이번처럼 전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야 백업 서버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백업 서버를 하나를 사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보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 모델을 예를 들면 서버 호스팅하면서 몇천 원씩 받는 시장에서 비즈니스와 연결되는데 그걸 도저히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는 가격 체제 내에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고 그게 이제 딱 해당되는 A라는 업체, N이라는 업체에 걸린 거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특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게 큰 난관에 닥칠 수 있겠죠. 나만 안 걸리면 돼.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지금 방법론이 있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정부나 민간에서 그런 진짜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탁님께서 오펜시브 리서치 같은 공격 기법의 연구가 기업에서 활용하는 모델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관이나 ISAC 같은 곳이 아니라면 결국 신규 공격에 대해서 기업과 기관은 빨리 막아내 주기를 자동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펜시브 리서치가 어떻게 모델이 어떤 건지 활용하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있긴 한데 저희는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참 저희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부딪히면서 하겠는데 오펜시브 리서치만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단 교육. 교육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크웹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국내 대기업 두 곳은 저희한테 센싱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아까 말한 건 제가 랜섬웨어와 한국을 매칭시켰잖아요. 예를 들면 랜섬웨어하고 예를 들면 S사.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통 관제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한 엔드포인트 그 포인트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3개월, 6개월에 있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다크웹, 블랙마켓, 그 다음에 뭐 소셜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이트들을 다 긁어서 A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뽑아서 센싱을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그걸 조금만 그 대책을 세우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터진다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당되는 대책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엔 저희가 지금 국내 국가기관들 상대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기업까지 좀 내려오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내부에서 구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기관의 데이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태 님도 이렇게 이게 중소기업이나 어떤 중견 서비스나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뭔가 거기에 맞는 너무 고가도 아니면서 뭔가 맞는 그런 또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이지영님, 운영자들은 해킹에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데 비해 방어미 실력은 올라가지 않는데 교육이나 실무적 교육을 잘하는 기관은 적고 스스로 실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네? 저도 하는데 IT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보다도 IT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IT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표현적으로 해서 건설하시는 분이랑 만나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쓰는 통로의 70%가 막 다르고 하는데 이 같은 IT 계열에서도 이 오펜시브 리서치, 오펜시브에 해당되는 친구들 사용하는 툴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냥 기본 단어가 제로데이 아무리 IT 오래 해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법한 용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그게 자기 본업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상식론에서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쪽에서도 아는 상식 내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백업을 안 하면 언젠가 사고 터지겠지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갑자기 내가 아까 말한 해커들 것까지 공격하고 공격을 어떻게 할까? 그걸 내가 해커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께서 보안 자체가 이윤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CEO들의 마인드 같은데 이를 바꾸거나 인식 변화를 줄 어떤 기한서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 아까 어떤 분이 일부러 서버를 다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뭐. 계속 있는 일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도 뭐 보안 쪽은 대기업에서 RFP라든지 그 POC 프로젝트 할 때 여러 업체를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걸 뚫어보라고도 많이 하고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인데 네네. 한 형태가 많아서 질문 많이 주셨네요. 네. 최준영님께서는 요번에 인텔 나이나에서는 이제 해커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타협을 했다는 선례를 남겼지만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안 걸리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직원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의 대표님들은 한 99%는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하고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할 수 있는 또 레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 규모도 작기 때문에 네. ISMS라든지 정확한 백업 장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약관상에서 했다고 하지만 틀리면 우리나라 약관상에서 저도 안 봤지만 네. 약관이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을 거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큰 결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계속 얘기나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 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정부 기관 아니면 국가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똑같은 케이스로 걸렸다.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현실과 똑같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명이 예전에 최근에 많이 보수 쪽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명이 예를 들면 인질로 잡혔어요. 실제로서도 네. 국민 한 명이 그러니까 저희 5천만 중에 국민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전 군이 다 출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사이버상에서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중요도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쉽게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쭉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잘 아는 회사 사장님이 두 군데나 호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 회사. 만약에 혹시라도 그 회사는 그 상대방한테는 그게 나야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상대방한테는 그게 20년, 30년간 했던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참 어려운 숙제가 걸렸고 최대한 안 걸리도록 아니면 기본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형태로 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지사를 일본에 내서 일본 비즈니스를 같이 해요. 일본도 보면 랜섬웨어가 전 세계에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하는데 큰 사건이 거의 안 나는 이유 중에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키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네.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솔루션을 어답팅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대로 매뉴얼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한 빨리 뭔가를 만들고 빨리빨리 하기에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툴로 막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확한 매뉴얼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거 지키는 네네.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질문들, 좀 기술적인 질문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두 번 세션에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신 문제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뭐냐? 첫 번째 질문하셨던 첫 번째 첫 번째 질문하셨군요. 저희가 했던 게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권대명님. 네. 네. 그래서. 자, 권대명님은 이제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립스 그 사용권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명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할까요? 예, 뭐 보통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해서 당연히 뭐 기술자들 해커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연구, 정말 많은 스터디를 하고 해당된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도 내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력이, 많은 인력이 같은 걸 보다 보면 전문 지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측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측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되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나야나 같은 사태가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당하는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당사자한테는.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사전에 할 수 있는 그게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보안은 어떤 방법론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보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안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보호도 우리가 굉장히 데이터 보호도 그러니까 보안하면 어차피 장비만 생각하는데 데이터 보호도 굉장히 우리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